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으세요? 진리라는 게 거품이 다 빠져야 돼요. 아, 너무 많아 요즘은. 좋은 말이 너무 많고 좋은 책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런 책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 삶이 경전인 건데. 아, 남의 경전 봐서 뭐 할 건데. 아. 야, 오늘도 이분께서 그 음성 공개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심오한 통찰들이 많이 담겨 있고, 이분 사연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오늘 사연이 워낙 길어서 그 사연을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남편께서 사업을 좀 하시는데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직전에 뭔가 이렇게 큰 사업을 좀 큰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사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가족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를 결정을 앞두고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까 이분의 특징이 뭔가 이런 거예요. 뭔가 무슨 어떤 정해진 길이 있고 거기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그걸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정말 삶의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아무리 40도 열이 나도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자기 딸은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 학교 안 가고 막 속이 끓어 미치겠고 막 이런 거죠. 아무튼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렇게 정해진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걸 심리학에서는 머스트 사고라고 하죠. 이런 머스트 사고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머스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삶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스스로 제가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하니까 그렇다고, 자기도 느낀다고.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면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 내면 아이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친구들이 앞에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도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분 그 표현이 유치원 더럽게 싫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치원 더럽게 싫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밥도 맛없고 뭐 친구들도 싫고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왜 어릴 때는 좀 그 아직 그렇게 손이 좀 익지가 못해가지고 어릴 때 이제 뭐 가위질하고 뭐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어릴 때 가위질을 잘 못했대요. 근데 이거 막 뭘 만들고 해야 되는데 딴 애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쁨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뭐 맨날 카레밥 나오는 것도 싫고 막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치원을, 그렇게 더럽게 싫은 유치원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녀서 개근상을 받았다는 거죠. 개근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들 고지식 했던 거죠. 어머니도 뭐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빠질 텐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돼버린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이를 좀 위로를 해주고, 다음에 이제 그 미래로 가죠. 이제 미래로 갔는데, 일단 이제 그 미래 체면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게 아까 이제 그 이분이 딸 때문에 막 속이 그냥 막 뒤집어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데 이것이 막 뭐 말도 안 되는 성적표를 들고 와가지고 막 당당하게 막 이런 것들, 그죠? 막 이러면서 그냥 속이 뒤집어져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체면에 딱 갔더니 그 딸이, 그렇게 속썩이는 딸이 너무나 예쁘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우아하게 멋있게
결혼식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감동을 좀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감동과 유쾌함이 같이 묻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자, 그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쭈구리 같아요. 왜요? 걱정이 많네요. 그쵸.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얘기를 직접 좀 편하게 전하시겠어요? 걱정을 안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 앞당겨서 하지 말고. 그래요. 또 옛날에 내 결혼식 왔었잖아. 다 인연이 있어. 응? 다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그나저나 현재 씨는 뭘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꺾였어요. 왜?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만한 일도 정말 많았잖아요. 자꾸 결론 짓지 말고. 다시 말 뭐라고요? 자꾸 결론 짓지 말아라. 아, 좋아요. 결론을 짓지 말라. 좋은 조언이네요. 좋아요.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성실해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성실하죠. 그죠? 그나저나 그 성실함 때문에 너무 또 아둥바둥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긴장되어 있을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내가 손 떼는 건 다 잘하고 싶으니까. 좋아요. 어쨌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식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미래의 당신은? 내가 짜는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건데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요. 그나저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현재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원래 길모퉁이 돌 때는 그 골목 끝에만 보이는 것 같아. 미리 새로 펼쳐진 길을 먼저 보려고 하니까 그게 왜 안 보이냐고 자꾸 안달복달하니까. 막다른 골목이 아니니까. 좋아요.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봐야지 막다른 골목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또 새로운 게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항상 새로운 일이 나타났었어. 항상 네 계약하고는 다른 일이 나타났었잖아.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래요. 그것도 다 배움의 과정이었겠죠. 어쨌거나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주길 바라요? 답답할 땐 답답해야 돼. 별 수 없어. 언젠가 끝이 나니까. 그때 빛이 보일 때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 뭔가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알 수 있잖아. 억지로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묵묵히 봐야지 뭐.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렇게 고비마다 이야기해준 그 존재는 누구인가요? 미카엘. 그래요. 지금 옆에 계시나요?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 미카엘님이 해주고 싶은 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시겠어요? 좀만 더 참아야 돼. 응? 조금 더 참아야 돼.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빛이 다가오는 것이 네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빛이 뭐라고요? 빛이 다가오는 것이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 아니라고. 좋아요. 항상 있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지. 그래요. 날 폭달하지 말고. 세상에 멋있는 말은 너무 많아. 그거 네 거 아니야. 아. 네 길은 네가 체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모든 멋진 말들, 책들 다 필요 없어. 너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 알잖아. 그냥 묵묵하게 느껴보고 실천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 억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좋은 경험인 거지. 너 감사할 줄 알잖아. 계속 기도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항상 곁에 있어서. 그래요.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걸까요? 아무 변명 타지 말고 내가 운전해야 되는 게 맞아. 운전 공포증이 생겼어요 요즘에. 근데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운전을 못하면 안 되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해야지. 얼마 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당황해서 정말 이상한 길로 막 가니까 결국은 하다도 안 돼서 길을 이상한 데가 길 주차해놓고 대리운전 불러갖고 주차하고 가지고 왔거든. 근데 그게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이 없던 일이 일어나면 너무 당황하고 하니까 그냥 다 패닉이 돼버리는 거라. 내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깔아놓은 길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왜 자꾸 그거를 피하려고 해. 하지마. 그러지 말고 잘 보라고. 물에 빠지면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힘을 빼고 물에 뜨면 살 수 있는 거니까. 혼자 긴장부터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낯선 길에 나타나더라도 잘 보고 어두웠더라도 잘 보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니까. 자꾸 다른 길을 상상하지 말으라고. 지금 주어진 길에 다 해답이 있어. 찾을 수 있어. 네가 못해낼 것은 없을 거야. 다 할 수 있을 거야. 남편하고 부딪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좀 싸우면 어때? 다 싸울 수 있는 거지. 애들하고도 그래. 애들하고도 부딪히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애가 뭘 원하는지를 자꾸 들어보려고 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힘든 거지. 근데 자꾸 네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 그 애가 말하는 걸 먼저 잘 들어야 돼. 그 애가 뭐가 답답하고 뭐가 힘든지. 너 유치원 때 답답했던 거랑 똑같다니까. 너 지금 그때 그 엄마랑 너랑 똑같아. 넘겨주지 말라고. 뭘요? 넘겨짚지 말라고. 네. 아이가 뭐가 힘들고 답답한지를 내가 먼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냥 애들을 간섭한다고 느낀다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잘 삐뚤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애쓴 거보다 공이 없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거 100분의 1도 못 느껴.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안달복달 하지 말고 기다려봐. 아이가 해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남편도 길을 찾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봐. 기다릴 수 있어. 그래요. 혹시 지금 본인의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고 타이밍이 오면 내가 분명히 알 거야. 그게 안 보여. 지금 당장 안 보인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야. 분명히 내 때가 오니까 머리로 혼돈스러워 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그러면 다 알 때가 있을 거야. 부모님도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드려. 부모님은 내가 걱정이지 내가 부모님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자꾸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겼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랬던 걸까요? 원치 않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길을 택해서 왔어요. 지금까지.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머리 굴려서 온 거예요. 제일 좋은 길로 왔어요. 최악의 상황은 다 피해서 잘 왔어요. 그런 거였군요. 그래요. 근데 욕심이 너무 많지. 아, 욕심이 많고 머리는 좋지. 근데 실전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머리 빠르게 갔으면 뭐라고요? 너무 머리 빠르게 갔으면 좋아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갔을 거야. 아하. 가늘고 길게 간 거지. 그걸 선택한 거지. 어쨌거나 이렇게 현재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린 시절에는 너무 돈키호테 같았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굽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내가 속는 거지. 근데 사람은 내 맘 같지 않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 맘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내 자식이라고 잘 내 맘대로 될 것도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다 타고난 그대로 다 사는 거지. 내가 짜여준 각본대로 살지 않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이게 왜 안 되나, 저게 왜 안 되나,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도 인생 사는 방법이야. 그런다고 누가 너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미래 내가 현재 나를 보니까, 아유, 이게 쭈구리 하면서 막, 아이 뭐,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해도 안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 앞당겨서 하지 말고, 너도 옛날에 내 결혼식 왔었잖아. 다 인연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좀 설명드리겠네. 이거는 이분이 그때 그 예전에 김용호 선생님 만나서 체면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을 봤대요. 그때 이제 미혼일 때였죠. 미혼일 때. 미혼일 때인데 자기의 결혼식을 봤다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을.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 딸의 결혼식을 또 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옛날에 내 결혼식 왔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인연이 있어. 그러면서 답답할 땐 답답해야지 별 수 없어. 언젠간 끝이 나니까 끝에 빛이 보일 때는 누가 이야기하잖아. 너 알잖아. 뭔가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는 이야기하잖아. 알 수 있잖아. 어? 묵묵히 봐야지. 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고비마다 이야기의 존재는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미카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자기를 이제 마이클이라고 했대요. 마이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미카엘인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카엘이 되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수호천사 미카엘이 되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웃음과 눈물이 뒤섞이는 감정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항상 있잖아. 항상 있었잖아. 빛이 다가오는 거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항상 있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단 말이지. 안달복달 하지 말고 세상에 멋있는 말은 너무 많아.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길은 네가 체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모두 멋진 말들, 책들 다 필요 없어. 너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 알잖아. 그냥 묵묵하게 느껴보고 실천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 억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좋은 경험인 거지. 감사할 줄 알잖아, 너. 계속 기도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항상 곁에 있었어. 항상.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세상에 멋있는 말 너무 많잖아.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길은 네가 체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의 굉장히 핵심 테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그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본인 일에 대해서 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고 타이밍이 오면 내가 분명히 알 거야. 그게 지금은 안 보인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야. 분명히 때가 오니까 머리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그러면 다 알 때가 있을 거야. 이분이 절 찾아온 이유가 요새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잠깐 막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느낌을 받는 건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원치 않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길을 택해서 왔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머리 굴려서 온 거예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길로 왔어요. 최악의 상황은 다 피해서 온 거예요. 너무 머리 빠르게 갔으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갔을 거야. 가늘고 길게 간 거지. 그걸 선택한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끄고 가면 지금 이제 몇 가지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이 뒷부분에는 이제 좀 공통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 잠깐 좀 끊고 가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이런 거죠. 넘겨짚지 말라.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넘겨짚지 말라. 그 아이가 뭘 원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딴에는 도와준답시고 자꾸 넘겨짚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랑 뭐가 핀트가 안 맞아. 이러기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100분의 1도 그 노력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말고 조금 그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래서 뭔가 이제 계획에 없던 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계획에 없던 일 생기면 너무 당하고 패닉이 생기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피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럴 때 그런 것들에서 힘 빼고 물에 빠졌을 때 힘 빼는 것처럼 그래야 되고 낯선 어둠에 빠졌을수록 더 들여다보면 보이는데 그걸 자꾸 피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더 꼬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본인이 여태까지 그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게 본인에겐 그것이 안 좋은 상황에 겹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최악을 다 피해서 온 길이다. 최악을 피해서 온 길이 그거였던 거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통 질문을 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혹시 이렇게 조금 그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만한 따로 없으세요? 그냥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렇죠. 그거를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어느 순간에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다 선택의 연속인 거고 미래가 딱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래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불안정한 거구나, 그냥 인생 자체가 불안정한 거구나 받아들이면 편한데 나 딱 이게 짜여진 각본 대로 무슨 드라마 주인공 마냥 살려니까 힘들고 괴롭고 한 건데 그거 자체도 내가 결정하고 온 거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추구하는 걸까요? 자유의지인 거죠. 자유의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육도 윤회인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인 거고 뭐 멋진 책 많이 읽고 명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냥 네 삶이 그건 거야. 그냥 내 삶이 그건 거고 딱 어디서 따로 떨어져서 뭐 저런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후회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딱 짜여진 인생만 살고 싶어 하면 딱 그런 인생만 살게 돼요. 그럼 맨날 가는 길만 가는 거지. 새로운 길을 못 가지. 맨날 먹던 음식만 계속 먹게 되는 거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길 가봐야지. 패닉도 돼봐야지 새로운 길을 가지. 어떤 모험을 안 하고 어떻게 즐거운 거를 경험이 있겠어. 그런 건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혹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도 있을까요? 네 마음이 불편하다면 안 해도 돼. 불편하다면? 안 해도 된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하지 마. 네가 그거는 어떤 신호인 거지. 촉인 거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
이건 할 수도 없고 버티질 못해. 이거는 그러니까 촉이라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도 있다고. 짐승도 천재지변이 오면 알아. 하물며 인간이 그걸 모르겠어. 정말 내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가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자체를 판단하고 가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평범한 게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살아. 다 똑같이 살고 다 그렇게 시행착오 있으면서 살고 그냥 하하 웃으면서 사는 거지. 내가 별난 사람이 아닌 거야. 똑같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도 다들 더 잘 살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요. 실수하는 거 막말로 돈 잃는 거 싫어하는 주식쟁이가 어디 있겠어. 다 딸 줄 알고 주식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고 다 딸 것만 생각하고 베팅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고 사는 거고 몰빵 안 하는 거지.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그냥 방구석에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좋아요. 그래요. 혹시 이렇게 상담하는 저에게 전할 만한 따로 없으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혹시 뭐 제가 더 노력하거나 주의할 부분도 있을까요? 공감해 주시는 걸로 많은 치유가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경청하는 거. 그래요. 미카엘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당신처럼 이런 수호천사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원래 육체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영혼들은 다 똑같아요. 남들 잘 되기 바라지 내가 책임지는 영혼들이 잘못되는 걸 바라는 영혼은 없어. 다 끝까지 바라보고 싶어하죠. 자식들하고 똑같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 평소에 이렇게 자신의 수호천사의 메시지나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다 알아요.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다 신호를 주거든.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캐치하는 거고 끝까지 모르는 애들은 몸으로 때우는 거고 힘들게 고생을 가면서. 근데 아무리 똑똑한 영혼이라도 이 사람 몸을 받고 살아가는 이상은 그냥 고생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고생해야 돼. 그래요. 이렇게 사람 몸을 받은 영혼과 받지 않은 영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본질적인 차이는 없죠. 영혼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 몸을 받은 이상은 이 육체가 가장 근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몸으로 고생해보고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겉으로 뭐 되게 깨달은 것 같고 뭔가 차원이 높은 것 같고 그냥 위대한 쇼맨인 거지 이거는. 위대한 쇼맨. 그래요. 평범하게 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진짜 힘들어요. 평범하게 잘 사는 거. 그게 뭔데 도대체. 그 위대한 쇼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성인들, 소위 말해서 예수님, 부처님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 본가요? 그 사람들은 모습을 감추려고 하면 바로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그 사람 예수님. 그거에 이미 뭐 다 떼인 사람들이라 그런 존재들이 있긴 있죠. 사람들 속에서 부처님도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살다 가셨잖아요. 그런 건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다 간 거예요. 그냥 사랑만 했어. 그냥 어떻게 보면 똑똑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기록하고 정리를 한 건데 그 존재들은 항상 있어요. 인간들 속에도 항상 있었고 지금 마음속에도 항상 있고 그 사람들은 중생들을 못 버립니다. 뭘 버려요? 중생들을 버리지 않아요. 좋아요. 항상 곁에 있어요. 항상 가이딩하고 있어요. 그래요. 뭔가 또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 애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으세요? 진리라는 게 거품이 다 빠져야 돼요. 너무 많아 요즘은. 좋은 말이 너무 많고 좋은 책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런 책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 삶이 경전인 건데. 남의 경전 봐서 뭐 할 건데. 아이고 그렇군요. 그거 부처님 삶이고 예수님 삶인데 내 삶 아니잖아. 미카엘 알아서 뭐 할 건데. 미카엘이 내 인생에 뭐 해줄 건데. 내 인생 사는 건 나잖아요. 맞아요. 좋은 책은 너무 많지. 내가 봐도 뻑가. 그런 거 뭐 하려고 봐. 내 삶 아니잖아요. 당장 내 새끼들 훈육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무슨 도움이 될 거야. 안 그래요? 당장 죽이고 싶은데. 아이고 그렇죠.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흙탕에서 태어났으면 진흙탕에서 부르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이 세계에 태어났으면 그냥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몇천 년 전 예수님 삶을 생각하면 뭐하고 부처님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생각하면 뭐하고.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기둥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음흠.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거고, 음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고, 음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교과서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경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정말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까 대한민국 얘기하셨는데 혹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어요? 빡세게 살죠.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그렇군요. 정말 빡세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 사람들은 빡세게 하는 걸까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항상 욕심이 많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또 찾아와요, 이 영혼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고. 근데 능력치가 대단들 하지. 근데 고생을 해본 만큼 베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깨우친 만큼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빡신 나라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 가도 잘 살 수 있어요. 진짜 빡시게 살아요. 그래요. 혹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 나라의 어떤 타고난 숙명도 있는 건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요? 그런 마스터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 근데 이렇게 막 겉으로 막 티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린 세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린 세대들. 그렇군요. 뭔가 어떤 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점점 더 세계가 물질적인 거는 많이 한계를 느끼고 그런 폐해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혹시 통일도 정해진 계획이 있을까요? 통일은 예전에 독일처럼 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갑자기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정말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게 뭐 통일이 돼야지 욕심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세계 정세가 그렇게 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이 뭐 원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세계 정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 있다면 지금 마무리 주시겠어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뭘 안전벨트 매고. 아이고. 그렇지만 잘 겪어 나가야지. 이게 나라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마음 먹은 대로 돼야 해. 각자의 삶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어요. 휩쓸려 가면 안 되고, 남들 흙탕물로 들어간다고 거기 같이 발담그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심지를 굳게 원칙을 지켜야 돼. 혼란스럽다고 거기에 같이 휩쓸면 안 돼요. 남들 한탕한다고 거기에 또 휩쓸면 안 돼. 남들 쉽게 버는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다 좋은 것만 눈에 보이지 그 뒤에 망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휩쓸지 말고. 늘 이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내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 분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때를 조심하세요. 좋은 말이네요. 그때가 악마의 진짜 악마가 판칠 때야. 나는 다 될 것 같고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세상이 꽃밭이다.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욕심은 원래 발동될 때가 더 심해져. 그래서 분수가 안 되는 거야. 분수는 이렇게 빵빵 터지거든. 뭔가 막혀있던 게 터질 때 내 분수 같은 거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안 좋은 걸 다 장만을 하는 거지. 몇 년 후에 다 터지지 이제. 그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분수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겪어봐야 되는 거라.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삶을 살 X에게 꼭 마무리할 말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소중한 가정을 잘 지키고 내가 바보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부모는 그냥 약자야 항상. 자식한테는 항상 약자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부모는 자식한테. 항상 져주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살아. 지금 못 해주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 해줄 때가 있어. 지금 소나기를 피한다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거든. 소나기가 내릴 때는 우산 뒤집어져. 그거 우산으로 안 되거든. 비를 피할 때도 피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애석해하지 말고 그거 다 못 해준다고 너무 안타까워 안 해도 돼. 자식들도 다 알아. 다 이래서 고생했구나 그럴 때가 와. 그래서 그걸 겪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오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고생은 너무 애석해하지 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늘 함께 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실 거죠? 나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한 번도 떠난 적 없다고. 그래요. 안 믿던데. 왜 도망갔어 그때.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좋아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도 그 느낌을 잊지 않도록 좀 그 느낌을 꼭 아는 느낌으로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래요. 그 꼭 아는 느낌을 잘 전해주시고 늘 함께하는 느낌을 여기 오른손등에 잘 저장할게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제 딸내미 결혼식. 그래요. 그런 기분 어땠어요? 모르겠어. 되게 화려하고 예쁜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직장에서.
그래요. 이 좋은 느낌으로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기를 피한다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거든. 소나기가 내릴 때는 우산 뒤집어져. 우산으로 안 돼, 그거. 비를 피할 때는 피하고 그것에 너무 애석해하지 말고 못 해준다고 안타까워 말고 자식들도 다 알아. 다 이래서 고생했구나 알 때가 와. 깨달을 때가 오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애석해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그러면서 그 미카엘님이 한 번도 떠난 적 없단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메시지가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도 뭐 개인적인 말이긴 하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식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항상 져주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뭔가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곧 그 선택 앞에서 왔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메시지 시험 끝나고 이제 그 소감을 묻는 거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 기억하지 못하시길래 본인이 그 최면 중 했던 말들 몇 가지 읽어드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라서 눈물이 나면서도 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뭔데? 답이 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수호천사라는 존재라는 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 답을 이런 거죠. 왜 점집 가면은 야 그거 오늘 뭐 남동 쪽으로 가서 뭐 해? 그 시원하게 팍 지르잖아요. 그 시원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수호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수호천사라는 존재는 이런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학교 숙제를 대신해주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수호천사라는 존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링 밖에 있는 코치라고 얘기를 하죠. 링 밖에 있는 코치라고. 수호천사는 절대 현실에 개입하지 않죠. 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좋은 말 해줄 뿐이죠. 좋은 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세상에 좋은 말, 좋은 책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그거 네 거 아니다. 삶은 네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 그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다. 뭔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막 모퉁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저 길 끝에 이제 저길 돌면 뭐가 있을까 미리 보고 싶은 건데 그게 미리 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가봐야 안다는 거야. 가봐야. 그 가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뭔가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다 최악을 피해서 온 거고 최선의 길을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인들에 대해서도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창밖을 내다봤는데 거기에 부처가 지나가고 있다면 그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색도맞죠? 황당하죠? 부처가 지나가는데 부처를 죽여야 되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부처님 이런 존재는 자기를 숨기려고 들면 바로 옆에 지나가도 못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존재가 그런 성인, 진짜 성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드러나는 존재는 그냥 위대한 쇼맨일 수 있다. 사기꾼일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는 하죠. 내가 경전이다. 내가 교과서다. 이 말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교과서다. 경전이다.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 해서는 안 되는 선택에 대해서 너무 인상적인 말이 나왔죠.
뭔가 마음이 불편한 선택은 하지 마라. 뭔가 마음이 좀 걸리는 선택을 하지 마라. 그런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짐승들도 천재지변이 알면 알듯이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냐. 이게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짐승들도 천재지변이 오는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냐.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이렇게 삶에 큰 뭔가 천재지변에 삶의 천재지변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쎄한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서 느끼지 않아요? 뭔가 다 좋은데 좀 굉장히 이렇게 다 좋다고 하고 좋은 뭐 예를 들어서 혼사였다든가 아니면 좋은 직장이라든가 뭐 부서 이동이라든가 정말 겉보기엔 굉장히 좋은 어떤 결정인데 이렇게 내 마음은 쎄하지? 이런 경험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내 마음을 자꾸 거슬러서 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때 조심해라.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때 조심해라. 맞아요. 이게 저는 너무 공감돼요. 나중에 한번 저희 흑역사를 모아서 공개할 시간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 비트코인 때문에 얘기하면 가슴이 쓰리네요. 그 비트코인 때문에 투자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느낌이 딱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와, 그땐 그 느낌이 진짜 정말 이분 표현대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제 나는 평생 걱정 없다 그냥. 막 재벌이 된 것 같고 너무나 충만하고 아름답고 세상이 그냥 막 그 다음날 그래요. 제 삶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도 사실 경계를 하는데 이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 조울증 증세가 경험할 때 딱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울증과 조울증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좀 달라요, 기저가. 뭐랄까, 이제 그 우울증은 어떤 정서장애라고 하면 조울증은 뭔가 기분 조절 장애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한번 뭔가 이렇게 조증 상태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그 조증 상태의 그 체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슈퍼맨이 된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조증 상태에 빠지잖아요. 한 달짜리 일을 하루 만에 다 하고 막 주위 사람을 닥달하고 다그치고 막 그냥 막 긍정맨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되죠. 이건 정상 상태가 아닌 겁니다. 왜?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이 뭔가 핑크빛으로 보일 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말도 마지막 말도 너무 인상적이었죠. 특히 자녀들한테 부모는 자식들한테 항상 약자다. 그렇게 져주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 오늘 좀 너무 긴 메시지였지만 너무 중요한 총찰과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뭔가 이제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답을 찾고 이분의 사연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정해진 길로만 딱 가야 될 것 같은 이 계획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불안이죠. 두려움의 반증입니다. 왜 그 MBTI 요즘 참 유행하죠. MBTI 마지막에 그 J형인지 P형인지 보잖아요. J형은 뭔가 자꾸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고 P형은 인식형이라고 뭔가 이렇게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이런 타입이라고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이 마음이 뭐냐면 J형이라고 꼭 그렇게 계획대로 잘 하는 것도 아니고 P형이라고 해서 계획대로 못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 J형들은 이렇게 계획형이죠. 계획형들은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뭔가 예측 불허의 일들이 생기는 걸 조금 굉장히 힘들어하죠. 바로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예측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삶에서 계획은 필요하죠.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엔 이런 불안의 기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사는데 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패닉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몸에 긴장을 빼야 물에 뜯는데 자꾸 그렇다고 패닉에 빠져서 움츠러면 더 가라앉잖아요. 갑자기 불이 꺼져서 깜깜하던데 깜깜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눈을 크게 뜨면 조금 있으면 어둠이 적응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자,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에 어떤 정해진 진리와 답이 있지 않을까, 내가 꼭 가야 할 어떤 길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시고 고민하시고 방황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좀 큰 위안과 힘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좀 그런 위안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쁘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메시지, 좋은 통찰과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그 좋아요, 구독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넣으셔도 됩니다. 기분 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이 주절주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본인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욕심으로 막 생각했던 답이 그런 거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좀 후련해요. 그리고 제 딸 결혼식 보인 게 되게 놀라워요. 네, 그거는 되게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네, 제가 다 커갖고 웨딩드레스 입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되게 화려한 그 식장에서 그래서 얘가 그래도 지 밥벌이를 잘 하나보다. 수학은 그쪽으로 봐도 그래도 잘 커서 잘 하나보다. 뭔가 안심이 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수학 점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죠? 이게 사람 고민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점수를. 아유, 못 살아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너무 황당한 게 김영호 선생님이랑 할 때도 이제 제가 미래를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때도 이제 미래로 가봅시다 하는데 제 결혼식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제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는 장면만 보였어요. 근데 뭐 남편이 뭐 누구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왜 제 딸 결혼식이 보이는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이었군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 하필 왜 또 결혼식이지? 네. 아무래도 가장 축복받는 순간이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여자한테는 이제 제일 그게 안심이 되는 내가 내 딸이 그래도 잘 성장해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이쁘게 하나보다. 근데 되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요. 옷이 너무 애기가 이쁘게 입었어요. 미카엘과에 대한 어떠셨어요? 명상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하고 그냥 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잘하고 있어 이런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게 좀 짜증도 났거든요. 사실 진짜 뭐야 맨날 한 얘기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당장 뭐 속 시원하게 막 왜 점집 가면은 그렇죠.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답답해도 어쩌겠어요. 그냥 그게 맞잖아요. 뭐 간섭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근데 되게 따뜻해요. 항상 꿈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때 되게 따뜻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조용히 이렇게 사사사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준다든지 이런 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모든 멋진 말들, 책들 다 필요 없어. 너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 알잖아.
그냥 묵묵하게 느껴보고 실천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들이 시작이 아 답답하다. 들으면서 또 답답해요. 너무 똑같으니. 그렇다니까요. 진짜 좀 시원하게 좀 뭐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잠깐만. 그래요. 아우.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깊은 통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도 뭐 그런 거 그렇지 그런 거 바랬으면 점찍 갔겠죠 저도.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다. 막. 그래요. 그래도 오늘 너무 좋은 말들 많았어요. 혹시 이것들을 혹시 좀 음성을 공유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예, 뭐 공개할 게 있어요? 뭐 잘 너무 모르겠- 많은데. 예, 너무 그래요? 많은데. 뭐 알아요. 그래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들어가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